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 생성형 AI가 바꾼 창작의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목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인데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창작사가 그 방향을 틀어버린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변곡점을 짚자는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했고 그 직후에 진짜 며칠 만에 이용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도구가 아니라 창작 과정의 동반자로서 AI가 들어왔다는 신호탄이 된 거죠. 저는 이 변화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서 왜, 어떤 의도로 이걸 설계해가지고 무엇을 세상에 보일 것인가? 이렇게 어떤 인간과 AI의 창작 세계에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최근 학계에서도 AI를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목표에 맞춰서 창작, 이거를 증강, 확장할 것인가의 논의가 옮겨져 갔다는 점과 맞닥뜨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종합 리뷰에서 생성형 AI가 대체가 아니라 협력 도구이자 조력자로 채택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인간 중심 설계에서 AI가 함께 일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제가 항상 서는 제 일자리, 무대살이로 풀어볼게요. 저는 1735년생 과르넬리가 만든 바이올린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로봇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장면을 대신한 게 아니라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공연의 메시지와 그 맥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AI 로봇을,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핵심 과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결과물로 나왔던 게 AI 로봇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한 그런 세계 최장기간 AI 로봇과 인간의 콜라보 공연 기록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로봇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당시 저희가 진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K 사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AI 로봇이 이목을 완전 집중시켰기 때문에 잘 부각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2025년 그야말로 지금의 가장 핫한 주제인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사계가 어떨 것인지, 그거를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때는 바야흐로 2021년이니까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기 이전이죠. 그래서 딥드림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아름다운 전경을 자료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딥드림이라는 당시에는 혁신적인 그런 도구였죠. 그걸 사용해가지고 네가 지금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사계는 어때? 라고 해서 생성해낸 인공지능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K4개를 시각적으로, 앞에서는 AI 로봇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그와 함께 솔리스트는 인간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리고 배경과 바닥과 그리고 옆면, 천장까지 이렇게 사면을 진짜 입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바라본 사계라는 그 시각적인 요소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야말로 조우를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면서 지금 인간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좀 그 어떤 미적인 아름다운 음악과 시각적 요소로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을 썼던 것이지, 인공지능이 그래서 저를 대체한 것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생태계적인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게 확장이냐 대체냐, 이 내용은 아주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음악, 창작, 예술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위치로 도느냐는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탐구하는 이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을 초대를 한 거고 그 강의 내내 이 관점을 유지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탐구하고 있는 이 주제의 주인공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그 의도 그리고 설계입니다. 줄여서 의도 설계라고 할게요. 제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어서 한 최근 발간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의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 생태계에 어떤 역할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해주는 그런 논문인 것 같은데요. 제목은 A Humanoid Robot Painting a Landscape in a Modern Art Video, Symbolizing AI's Role in the Creative Process 라고 되어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뿜어내기 이건 더 이상 핵심 기술이 아니라는 논지예요. 왜 문제를 어떻게 재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인지 재정의를 하고 해법 또한 동시 설계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그 어떤 생성형 AI를 우리가 창작 생태계에 사용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재정의 플러스 해법 동시 설계로의 전환점을 정확히 인식시켜주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인데요. 이 논문은 창의적인 작업을 문제 공간과 해법 공간을 함께 넓히고 좁히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창작은 더 이상 결과물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다루고 왜 그 문제를 지금 이 방식으로 풀 것인가 이거를 바로 우리가 AI와 함께 다시 세우는 일이라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쓸모를 동시에 보게 하는 이 두 축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논문은 창의성의 기준을 새로움과 유효성, validity라고 해야 될까요? 실현 가능성과 유용성의 균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AI 창작은 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AI가 했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이제는 신기하자에서 끝나지 않고 배포, 운영, 관객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업과 실전 모두에 바로 쓰이는 프레임을 배워야 하고 바로 그걸 가지고 와서 또는 새롭게 뭔가가 또 나오면 또 바로바로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신의 것을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요 4칸의 작업대로 나눠가지고 실제 흐름을 비춰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해법 그러니까 knowledge and solution, 두 번째는 개념과 해법, 세 번째는 지식과 문제, 네 번째는 개념과 문제 해결까지 아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의 생성형 AI 생태계라면 우리는 요즘 리서치 문헌, 코드, 툴킷 같은 지식 그리고 해법 참고해서 끌어오고 막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실험을 할 거고 그리고 사용자, 시장, 데이터를 지식에서 문제로 정리를 해서 문제 자체를 새로 어떤 말 뭉치 하듯이 설계를 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생성형 AI 도구들이 엮인 이 파이프라인들을 닮은 거라고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궁금하시면 밑에 제가 출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와 해법의 동시 확장 그리고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4칸의 작업대 앞서 말씀드린 4칸이라고 표현을 했고 9개의 확장, 9개의 오퍼레이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이거예요. 창의성은 새로움과 유효성의 균형이고 AI는 아이디어 제조기가 아니라 문제 재정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개체인 거죠. 지식, 그러니까 기억을 탐색하는 과정, 그 과정과 연상의 결합,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미래의 상상, 그리고 구조와 매핑, 새로움 실현 가능성, 유용성까지의 평가로 이어지는 창의 과정을 표준 언어로 운영화해서 수업과 프로젝트와 그리고 공연 기획 어디에든 이렇게 그냥 꽂아 넣기만 하면 어떤 공통적인 틀이 돼서 진짜 그야말로 문제 솔루션까지 이룰 수 있는 진보된 생성형 AI와 인간의 협업 구조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안한 최신 논문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는 거 꼭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언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가장 좋겠고요.
자, 그래서 생성형 AI의 정의와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되게 막 뇌에 이렇게 있죠? 진짜 뭔가 너무 아름답기도 한데 뭔가 너무 디테일하고 어떤 조화적인 색이 너무 잘 빠져서 섬뜩한데 이게 Digital Rendering of a Brain with Glowing Neural Network Patterns Symbolizing AI and Neural Inspired Technology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저도 이걸 퍼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성형 AI, Generative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제는 텍스트에서 머물지 않죠? 멀티모달이죠. 이미지, 음악, 코드 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정말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멀티모달로 다가오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IBM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서 통계적인 규칙을 압축해서 프롬프트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델들은 인간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야? 그렇다면 하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쓰는 지식이 아니라요. 이 지능은 만약에 인간이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뭐 이걸 메워주든 메꿔주든 만들어주든 그 프롬프트에서 가장 그럴듯한 토큰을 예측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이 예측이란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GPT-4의 기술 보고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문서에서 다음 토큰,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도록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라고 자기들의 그 기술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트랜스포머 기술이다라고 뭐까지 박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주 유창하지만 사실과 어긋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어긋난 완전 거짓말 답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을 거다. 이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인간이 기입한 그 프롬프터 기준에서 원하는 답변이다라는 것을 가장 어울릴 만한 그럴듯한 답변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내놓았지만 이게 확률은 높았지만 의미나 이해는 완벽하게 이해가 하지 않고 뱉어내버린 답변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픈 AI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우리 챗GPT 음악으로 한번 비유를 그러니까 해볼게요. 거대한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어떤 마블스의 그런 능력을 소유한 뮤턴트가 나온다고 해봐요. 피아니스트가 다음 음을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이게 프로그램 노트, 그러니까 왜 이 곡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선율이 이 리듬으로 울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서사, 이거는 사람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 예측 가능한 능력을 타고난 뮤턴트 그 피아니스트가 다른 건 다 해도 그럴듯한 다음에 어울리는 그 파트들을 즉석으로 뽑아낼 수는 있어도 그게 왜 거기에 왔는지, 내가 왜 이걸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런 효과를 의도를 했는지 왜? 라는 질문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서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텔링이라고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진짜 이 인공지능과 기술과 융합을 해서 어떻게 이 결과물들을 출력이 아니라 작품으로 승격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 순간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르는 결론은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운전대, 이 서사를 만드는 게 그 핵심 열쇠이고 그 서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